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 결정을 받으면 90%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개시 결정까지 다 받고 다 된 밥에 재를 빠뜨리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개시 결정 받은 이후에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개시 결정이 무효가 되고 폐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제금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절차가 신청하면 보정하고 개시 결정 받고 채권자 집행 기일 갔다가 인가 결정 받고 재판이 끝이 나잖아요. 여러분 변제금을 개시 결정 때부터 낸다고요. 신청 때부터 내는 게 아니고요. 신청 때는 뭐 아무 재판도 진행도 안 됐는데 변제금이 얼마인지 알고 냅니까? 보정 단계를 거치고 개시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변제금을 낸단 말이죠. 근데 개시 결정 나왔는데 변제금을 안 낸 거야. 그러면 법원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몇 달 전에 개인회생 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해 놓고 열심히 성실히 하겠다고 해놓고 시작부터 변제금을 안 내는데 이 사람을 뭐 몇 달 더 기다려 줘본들 변제금 내겠습니까? 잘 내다가 뒤에 가서 몇 달 안 낸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변제금을 안 냈는데 그 다음에 채권자 집행기일도 안 갔어. 그러면 더욱더 폐지될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시 결정 때부터 변제금을 잘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변제금을 몰아서 내셔야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신청한 날로부터 90일째 여러분의 변제금을 낸다고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복잡한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개시 결정이 늦게 나오는 경우에는 맨 처음에 변제금을 낼 때 2회차, 3회차 변제금을 몰아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제금이 50만원으로 결정된 사람이 1회차에 50만원 내고 2회차에 50만원 내고 3회차에 50만원 내고 이렇게 36회차까지 변제금을 내고 면책 결정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개시 결정이 늦게 나오면 맨 처음에 낼 때 50만원 내는 게 아니라 150만원, 200만원 몰아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변제금을 더 낸다 뜻이 아니고요. 맨 처음에 걸 몰아서 내는 거죠. 개시 결정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계좌번호가 늦게 나와가지고 맨 앞에 못 낸 거를 몰아서 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면 그때부터 이자나 카드값, 원리금 균등 상환 이런 거 안 내시잖아요. 그러면 매달 내던 이자하고 다 굳었잖아요. 이자 안 내신 돈 잘 모아놨다가 혹시 개시 결정 늦게 나오면 변제금 2, 3회차 한 번에 몰아서 내야 될 수 있으니까 그 변제금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잘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채권자 집행 기일에 출석을 하셔야 하거든요. 이론상 어떤 뜻이냐 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나의 변제 계획안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변제 계획안으로 성실하게 변제해서 최대한 채권자들에게 성실히 변제하겠다 이걸 설명하는 날인데 실무상은 채권자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혼자 가서 출석 체크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날 법원 가시면 출석 확인하시고 법원으로부터 유의사항 들으시고 그리고 법원이 여러분이 개시 결정 받고 변제금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채권자 집행기일에 안 가면 폐지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심지어는 개시 결정 받고 변제금도 안 냈는데 채권자 집행기일까지 안 갔다. 이러면 정말 개인회생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폐지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집행기일을 갑자기 알려주고 오라는 게 아니라 개시 결정할 때 통지해 주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넉넉한 시간을 두고 미리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는 게 힘들지 않을 것이고 혹시 불측의 사유가 생겨서 그날 못 가게 되었다면 대리인 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든 집행기일 연기를 신청하든 그 다음번에 갈 수 있도록 법원에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유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채권자 집행기일은 반드시 본인이 가야 됩니다. 본인이 바쁘다고 아프다고 배우자나 변호사가 대신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채권자 집행기일은 반드시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포기하면 무효입니다. 여러분 채무가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 변제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00만원씩 36회를 변제하면 3,600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6,400과 그리고 더 발생했어야 할 이자들이 전부 다 탕감이 되는 거죠. 면책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면책은 언제 받나? 개시 결정 받을 때 시작할 때 면책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36번 변제가 다 끝나면 그때 면책 결정을 받고 나머지 변제 못한 금액들에 대해서 탕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 변제금이 100만원인데 12회차까지 납부하고 1년 변제하고 포기해버린 거야. 그러면 6,400이 면책이 안 된 거죠. 탕감이 안 됐다고요. 오히려 이때까지 발생 안 한 이자들만 발생하는 거지. 물론 1200 변제한 거 그거는 유효하죠. 그러니까 개시 결정 받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36회까지 다 변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면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월 100만원씩 36회 변제하고 36회 변제 다 끝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결정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어디 법원으로 가냐 하면 여러분 회생 재판했던 그 법원 있죠.
채권자 집행기일에 나갔던 그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가시면 면책신청서 양식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대리인 사무실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을 받으면 매우 축하할 일이고 90% 이상은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다 된 밥에 재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게 어떤 경우인가? 첫 번째, 변제금을 내야 된다. 두 번째, 변제금을 몰아서 내야 된다. 세 번째, 채권자 집행기일에 출석을 해야 된다. 네 번째, 포기하면 무효다. 다섯 번째,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한다.